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 겸손함이란. 요셉의 형제들. 요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버린 형제들의 면모가 많이 변하였음을 이 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해진 것입니다. 겸손함은 신앙인이 지향해야 할 덕입니다. 그런데 겸손함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가진 개념들 중에는 때로 자기 기만적이고 타인 기만적인 것들도 적지 않습니다. 겸손한 척하면서 자신이 얻을 이득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거짓 겸손인데, 이런 겸손은 내적 성장의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참 겸손이란 무엇인가?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자기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장 과정에 있음을, 자신이 더 배워야 할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에 대한 인식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줄여주고 다른 이들과의 불완전한 공존, 공생의 필요함을 스스로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안고 같이 사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수많은 갈등 속에서 이런 겸손의 경지에 도달한 듯합니다. 정신분석가 비오는 사람에게는 과거에 자신이 경험한 것의 진실을 알고 이해하고 싶은 욕구와 그것을 알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추억하면서도 과거의 상처들에 침묵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지나간 과거를 기억해내는 것은 과거에 사로잡히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과거의 상처, 고통, 원한 등을 씻어내야 자신을 관찰하고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수치스럽고 무력했던 자신과 마주함으로써 자신의 실체를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나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온전히 돌아보지 않고서는 우리 내적인 삶은 발달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분노하며 과거를 부정하거나 합리화시켜버리면서 적당히 덜어버리려 합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을 억압하고 부정하며 그 일이 마치 꿈속에서 일어났던 일인 것처럼 비현실화시키기도 합니다. 죽음과도 같은 침묵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침묵은 과거의 상처를 덮어주고 치유해주기는커녕 과거의 상처가 음지로 들어가 자라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과거로부터 파생되며 그것은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과거에 받은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고통이 지금의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윽고 그 고통은 나의 미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어야 하는데 떠올리기 싫은 과거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꼴이 되는 것이지요. 요셉은 자신의 과거를 직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건강한 마음, 겸허한 마음을 가지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훈련, 수행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수동적인 삶을 삽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자동화된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행동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깨닫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 행동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행동들, 잘못된 반응들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갉아먹고 왜곡시키며 우리 자신과 현실의 간격을 확대시켜 때로는 심각한 상황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왜곡된 반응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자신이 인정할 수 있는 한계 내에 자신을 가두고 자신만의 좁은 세상 속으로 더욱 깊숙이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둠의 자식들이란 말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 감정, 생각 및 온갖 두려움은 우리의 수많은 행동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행동에는 특별한 동기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라는 메아리에 자신을 비춰봄으로써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고치고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단 자신의 성격 가운데 어느 한 측면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는 바로 이러한 자신의 진정한 내면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일단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게 되면 겉모습은 그 의미를 잃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칫 애꿎은 사람을 잡는 사회의 애물덩어리가 될지 모릅니다. 마음 공부의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학자인 동시에 가장 좋은 치료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보려는 사람들은 심리학 책들을 보면서 그것을 논리적 관점으로 정리하려 들지 않고 정서적 공감의 태도로 수용해야 합니다. 즉 정서적 인식체험과 더불어 이론을 습득해야 비로소 마음 공부의 입문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습득하려 하면 논리적 결함이 있는 비과학적 무장으로 오인할 위험마저 있습니다. 마음을 공부하려는 구도자들은 자신의 무의식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끈기 있게 분석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져야 합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무의식적 방어작용 때문에 온전한 자기 분석과 정서적 인식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외면하고 부정하기에 이릅니다. 자신의 내적 성질 가운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은 부인하거나 타인에게 투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의식적 방어작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자신의 무의식을 왜곡하지 않고 끝까지 파고들어 직면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온전한 마음 공부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란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심리적 승자들입니다.